국보급 프리마돈나 조수미 씨의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해요. 조수미 씨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8년째 계시거든요. 네. 그야말로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인데 가령 조수미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갖고 엄마 왔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냥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너 언제 한국에 오냐? 너 언제 한국에 오냐? 뭐 그렇게들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조수미 씨 같은 경우 항상 이렇게 밝고 네. 당당하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쾌활한 느낌이어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대표적인 뭐 성악가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이런 프리마돈나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벅찰 정도인데 우리가 저 조수미 씨 하면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체감하지는 못하죠, 솔직히. 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유학 시절에요. 2년 동안에 7개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등들만 모이는 왕중왕인 베로나 콩쿠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거장 카라얀이라고 다들 잘 아시죠? 네네. 이분이 조수미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 내린 목소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다. 이런 극찬. 카라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인색해요. 네. 사람 잘 아십니까? 인색한 분인데 이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예. 동양인에서는 최초로요. 세계 5대 그 무대까지 설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보다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성악가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온 알베르토는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그 안드레나 보첼리나 그리고 파바로티급의 그 정도의 성악가고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자장가로 조수미의 노래를 들었다고 그랬고요. 또 독일인 닉 같은 경우는 자기는 솔직히 잘 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대뜸 CD에 사인 좀 받아올 수 있니? 라고 하셨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조수미 씨가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니까 해외 영어 이름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없어요. 그냥 조수미 아니에요? 그냥 조수미예요. 수미죠. 사실 해외 활동이 많으니까는 외국 이름을 갖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난 그냥 조수미로 활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의미의 애국자라고 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어머니가 처음부터 넌 해외에서 살라고 이름부터가 조수미 다 외국에 있을 만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렇게 지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네. 아니 실제로 좀 많이 들어보셨다면서요, 조수미 씨. 저는 작품을 할 때마다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성악을 듣습니다. 예. 얼굴하고는 전혀 안 맞죠. 저는 조수미 씨의 그 노래 중에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최근에 한 작품의 이미지하고 너무 맞아서 늘 듣곤 했습니다. 예. 그 음색이나 이 작품을 소화하는 그 소화력이 정말 저는 세계적인 성악가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노랫소리만 들어도 영상이 떠오릅니다. 제가 항상 있어요 거기? 녹화를 해놨어요. 휴대전화 네. 가지고 계시는군요. 잠시 감상하시죠. 카타리니의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제가 청춘합창단 단원이에요. 어이구, 그러세요. 예. 요즘도 열심히 연습장을 이제 드나들면서 연주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 지휘자 김상경 지휘자님이 조수미 씨하고 대학 1년 선후배라서 이렇게 관심 있게 연주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소식을 저희들한테 일러주시거든요. 조수미 씨는 향후 4년 후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70대까지 자기는 죽도록 노력해서 절대로 그 연령까지 노래를 하겠다, 무대에 서겠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좋은 본보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하늘이 내린 목소리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 이 조수미 씨. 뭐 노래를 직접 들어보는 게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에 네. 결혼하기 전에 성악했던 친구를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뭐 옛날 얘기니까 해도 상관없죠. 아, 사모님 TV 안 보세요? 뭐 봐도 상관없어요. 옛날 얘기인데요 뭐. 근데 다들 성악하면 저 노래만 알아요. 밤의 여왕. 성악을 잘하는 사람도 최정상의 나이에 한 1, 2년 정도만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수미 씨는요 저걸 수십 년을 부르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들의 전성기를 저분은 일상처럼 지내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악을 잘 모르는 사람보다도 성악을 아는 사람이 볼 때 더 대단한 고수들이 인정하는 고수라는 느낌. 무섭다. 그래서인지 항상 이렇게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을 저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평소 모습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선진 선생님께서 직접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담으로 하고 있어요. 저 지금 무대에 쓸 때 그 옆에 이렇게 바로 들어요. 예. 체크를 하면서 거기서 들으면 대기하시는군요. 정말 소름 돋아요. 정말 이게 그냥 방송에서 볼 때 이야 잘한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 진정 넘사벽이구나. 이게 정말로 잘한다는 말은 이 감탄어로 이게 해결이 안 날 만큼 진정으로 잘하시고요. 그런데 그거와는 또 다르게 완전 천상 여자. 네. 여잔데 에너지랑 그 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외국 갔다가 서울 왔을 때 공연을 딱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하이 선진 딱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정말 확 업돼요.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 항상 준비해야 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서 도구를 딱 펼쳤는데 저희 이제 어시스턴트 하는 친구가 안 갖고 왔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하면 스펀지로 이렇게 발라야 손으로 못 바르잖아요. 네. 안 갖고 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 완전 두껍게 발렸는데. 그래서 순간 선생님 스펀지가 없네요. 그랬더니 막 오히려 거꾸로 웃으시면 내 거 써 괜찮아. 그러니까 아량도 훨씬 이렇게 크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품을 줄도 알고 정말 밝은 에너지여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게 말씀하실 거면서 사전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나쁘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저희 사전 인터뷰 했더니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기가 다 빨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 제가요, 이렇게 누구한테 웬만한 사람한테는 이제 메이크업도 사실은 기싸움이에요. 그래? 왜 그래? 왜? 이게 협력하는 거 사람과 아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이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기를 줘야 하는지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기가 이렇게 죽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네. 제가 딱 두 명한테 내가 이게 기가 눌렸구나. 느낀 게 있어요. 또 누구예요? 강수연 씨. 강수연 씨요. 배우 강수연 씨. 배우 강수연 씨 그리고 조수미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할 때 까다롭게 해서 기가 딸린다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 자체가 정말 이렇게 되게 세세요. 그래서 네. 평소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와요. 아니 농담이에요. 아니요 정말 정반대예요. 아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테너하는 친구가 있어요. 임인균이라고. 아 네. 걔하고 무슨 만날 일이 있어 갔더니 야 저 조수미 씨인데 인사할래 그러더라고. 나는 둘이 휘둘러서 만났죠. 근데 없는 거예요. 검은색 자켓 같은 거 이렇게 가죽으로 된 자켓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안에 무슨 세트 같은 거 입는데 그냥 평범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네. 항상 우리가 그 공연 볼 때는 이렇게 막 정말 드레시한 드레스였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실 때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날 때는 되게 캐주얼하세요. 이렇게 편안하고 소탈한 모습이 있다고 하니까 무대 위에서의 모습, 그 화려한 모습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더 매력적인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대단한 조수미 씨를 만든 분이 바로 조수미 씨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수미의 오 나의 어머니, 모성의 감옥에 갇히다. 사실 뭐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 조수미 씨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굉장히 좀 유독 남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좀 문화에 대한 욕망이 크셨던 모양이에요. 여건이 이렇게 따라주진 않아갖고 피아노 한번 쳐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셨는데 본인은 못하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신문사 사무직원으로 바로 쭉 일을 했는데 조수미 씨 낳고 얘를 음악 교육 시키겠다 해서 아주 아기 때부터 마리아 칼라스 있죠? 칼라스 음악을 24시간 늘 집에서 틀어놨다고 그래요. 일종의 태교를 한 거죠. 4살 때부터 어머니가 함께 피아노를 시켰다고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반드시 쳐야 됐고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은 방에 자물쇠를 잠그고 못 나오게 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발레, 고전 무용, 미술, 피겨 스케이팅 웬만한 예체능은 다 시키면서 그 감각을 익혔다는 건데 어머니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일단 본인도 흥미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인가 아닌가 거예요. 싶어요. 네. 그 어머니가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자들 가정 숙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십자수 놓고 이렇게 네. 동그래 갖고 이렇게 뜨는 거. 그걸 그 어머니가 다 했대요. 그거 다- 대신해 주는 예. 거군요. 시간을 아끼기. 그러니까 그거 연습시키라고. 아, 그 시간에 연습하라고. 이렇게 저기 명동에 가면 대한음악사라고 있거든요. 동양음악사. 보통 매장들이 10시, 11시에 문 여는데 그 대한음악사는 아침에 7시, 8시에 문 열어요. 그 음대 학생들. 그래서 저도 그 아침에 거기 가서 책을 사고 그러는데 거기를 어머니가 매일 갔대요. 내일은 무슨 악보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악보 제일 먼저 구해다 갖다 주고 이러고 밤새고 십자수 숙제를 다시 할 정도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정성이지만 아주 한편으로 볼 때 좀 뭐 안 좋게 보시는 분은 일종의 극성이라고까지 할 네.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한 어머니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조수미 씨 어머니가 그랬대라고 하니까 아 그랬어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옆에서 아우 저 엄마 진짜 극성이야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조수미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열혈 교육을 했던 나름의 이유가 또 있으시다면서요. 조수미 씨가 4살 때 8시간씩 피아노 쳤으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총명하다고 소문이 났겠어요. 근데 이런 소문에는 꼭 동네 할머니들이 말 한마디씩 붙입니다. 아, 애가 총명하면 단명하다던데. 에이.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는 넘기는데 안 좋은 얘기는 절대로 그냥 못 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들이 또 한마디 붙입니다. 뭔가를 좀 두드리면 괜찮을 텐데. 근데 일단 두드리는 게 괜찮다고 하니까는 그 당시 조수미 씨의 어머니는 힘든 형편에 새빵살이 하면서도 돈을 쪼개서 피아노를 사서 하루 종일 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딸이 단명하지 않게 하게 했던 이 행동이 평생 딸이 세계적인 성악가로 살게 만든 거죠.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수미는 꼭 음악을 시켜라. 노래를 시켜라. 노래를. 이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대 성악과 들어가기도 힘든데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사실 그 어머니가 대단하긴 한데 이게 4살짜리에게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을 강요를 하시면 네. 어린 조수미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그쵸.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직접 수레를 했어요. 왜 나는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매일 이렇게 피아노만 쳐야 돼.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는 한 3번 정도 가출을 감행하기도 하고요. 4살 때요? 4살 때는 아니고 이제 4살 때는 아니겠죠.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자아가 생기니까 힘들었겠죠. 어느 순간 난 왜 이렇게 살까라고. 근데 그런 자신이 어느 순간 어머니를 안쓰러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한테 기대하고 날 위해서만 살고 이렇게 해서 뭘 원하는 거지? 한심한 생각까지 들더래요. 이제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당신이 자식이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자신처럼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 그냥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을 같이 하고 좀 더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셨어요. 근데 그런 감정을 뭐 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큼 원망도 사실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았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애증이라는 그 감정이 지금의 조수미 씨를 또 만들었다면서요. 어머니가 밤마다 손잡고 넌 딸아, 넌 나처럼 살지 마라 하고 넌 세계를 무대로 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하루 8시간 동안 피아노 치면 밤에는 손잡고 이 얘기를 계속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탈리아 이제 로마에 가서 쟁쟁한 상대들과 경쟁을 하면서 저 한 많은 한 여자의 꿈을 한을 내가 풀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연민이 생기면서 동시에 자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조수미 씨의 그 시작과 정점에 오르기까지 어머니란 자극제가 계속 투입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명예욕의 충족으로 자녀를 희생하게끔 몰아붙였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평소 그 조수미 씨 어머니의 언행도 있고 그런 건데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음악을 해달라 하는 게 이제 어머니의 바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쉽지 않잖아요. 참 삼박자가 딱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고난 재능과 또 어머니의 열정과 조수미 씨의 노력 이게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지금의 최고의 성악가 조수미 씨가 탄생한 걸 텐데 우리 조수미 씨와 어머니의 애증 관계 다음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수미의 오 나의 어머니 치매 전 딸 결혼 결사반대
아니, 어머니가 예전에 그 조수미 씨 연애하는 거를 금지시켰다던데. 처음에 조수미 씨가 서울대 성악과 수석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성적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연애에 빠진 거예요. 아침에 만나면 저녁에 헤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24시간을 같이 있었다 그러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푹 빠져버린 거지. 그러면 연습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음악이 들리고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건데 원래 엄청 모범생이었던 조수미가 연애 시작하고 완전히 날라리로 돌변했다. 180도 바뀐 생활을 했다. 이래갖고 어머니로서는 큰일 난 거죠. 애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설상이라면 제가 가상을 보태드릴게요. 이 K군에게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당시에. 선택을 하라고 단판을 지었는데 조수미 씨랑 만나게 됐다는 거죠. 아까 24시간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1년을 갔대요, 1년. 1년 동안. 그러면서 다방, 영화관, 디스코텍을 전전하면서 수업 빼먹는 건 다반사고 시험까지 안 치렀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꼴찌로 급추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교수님하고 의논해서 서울대를 강제 퇴학시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어디로 보냈는 줄 아세요? 이태리 명문학교로 보냅니다. 그게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인데 여기서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왜 남자가 곱게 보내주지? 거기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육성에 담아서 그 이별의 애잔한 아픔을 네. 육성에 담아서 보내니까 조수미 씨가 한동안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조수미 씨의 음색을 지금도 들어보면 사랑에 대한 애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가능한 얘기죠. 사랑의 아픔을 모르는데 예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조수미 씨가 음악만 알고 살던 사람인데 첫사랑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감정이 진했겠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됐나요? 몇 달 뒤 이제 그 K군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는데 네. 근데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됐다는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또 이제 펑펑 울고 그때부터 사랑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갖고 마음을 다잡은 거죠.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결국은 5년 과정을 2년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1년 놀았다고 그랬죠? 2년 벌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러네요. 그게 약이 된 거예요. 아니, 그때 사실 20대 초반이고 한창 공부할 때니까 그렇다고 쳐도 근데 좀 지난 다음에도 어머니는 조수미 씨가 결혼하는 걸 그렇게 원치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딸의 재능이 사장되는 게 두려웠겠죠. 너는 예술을 해라. 그러려면 가정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공원에서 모녀의 대화를 진지하게 한 적이 있대요. 같이 앉아서. 근데 너는 나처럼 한 남자의 아내로 살지 말아달라. 결혼을 하면 남편을 봉양하고 자식을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은 여성이지만 결혼을 하고도 사회활동 다 하잖아요. 아, 그럼요. 제일 부러워했던 게 왜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단란하게 이렇게 식사들 하는 모습이 항상 부러웠던 분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셨었는데 작은 군종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라는 고백도 하셨었죠. 아이고. 네. 참 딸이 한 남자의 아내이기보다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멋지게 살길 바랬던 어머니셨는데요. 이런 어머니의 엄격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있다면서요? 2006년이죠. 이 파리 공연 바로 얼마 앞두고서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접했는데 당연히 뭐 공연 취소하고 빈소를 찾았어야 되죠. 딸이니까 상주가 되는 건데 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래요. 너는 관객들과 약속을 한 사람이고 네 무대를 지켜야 된다고 간곡히 어머니가 설득을 했는데 아버지 된 도리가 결국 뭘까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걸 아는 상태에서 그냥 무대에 섰다는 거죠. Et maintenant, je voudrais faire un petit prière pour mon père. Et il nous a quittés et pour toujours aujourd'hui. À nous, pour être avec moi et avec vous. Et merci pour être avec moi ce soir.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 순간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스쳐 지나갔을까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그 자를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참 여기 오지 말라고 했던 어머니에 대한 뭔가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가 이렇게 딸의 일에는 철두철미하시고 엄격하시고 했는데 본인 관리 잘 못하신 걸까요? 어떻게 언제 이렇게 치매에 걸리게 되신 건지. 8년 전쯤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맛있는 음식을 이제 오면은 한국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음식을 만들어 주시려고 장을 봐갖고 오셨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이제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거 장을 보러 왔네요. 근데 열어보니까 옷장 안에 있으시더래요. 그 음식들이. 그래서 아 이게 치매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진단을 받고 그러고서 그런 상황을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8년째 투병 중인 조수미 씨의 어머니입니다. 눈물 나는 투병기 저희가 키워드로 좀 정리했습니다. 조수미의 오 나의 어머니, 알츠하이머로 딸의 얼굴을 잊다. 딸의 일에 그렇게 온 마음을 쏟으시고 딸의 일이라면 정말 대쪽같고 엄격했던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딸을 못 알아본다니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참 무너질 일이죠. 예. 근데 거기다가 어딜 가면 그곳에 있는 것을 당신이 갖고 싶어 하면 떼를 쓴다고 하죠. 조수미 씨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미용실을 갔는데 거기 있는 잡지를 굳이 가져가겠다고. 그런 거 보면 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조수미 씨 어머님은 숟갈 드는 것도 지금 잘 못하신대요. 이거 배워야 되는데 계속 애기처럼 옹알이 하는 듯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음정 박자도 없는 이제 하시겠죠. 조수미 씨는 그게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옆에서 같이 지키면서 도와드리는 거였을 텐데 처음에는. 근데 조수미 씨 자체가 워낙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세계를 도니까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곁을 지켜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본인의 철칙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이 되면은 꼭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노래를 불러드린대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은 그거를 듣는 엄마도 기뻐하시지만 본인도 연습할 때 연습도 더 잘 되고 무대에 섰을 때도 더없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일이 생겨 전화를 못했을 때는 혹시 기다리시느라고 노심초사하는 거 아닌지 잠은 못 주무시는 거 아닌지 일이 손에 정말 안 잡힌다는 거죠. 성악가 딸을 두고 어머니가 얼굴보다도 목소리로 딸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부르는 노래가 고향의 봄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 어머니가 오래오래 음정은 음정까지는 바라지 못하지만 노랫말을 잊지 않고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노랫말도 지금은 많이 잊으신다고. 안타깝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엄하셨고 어머니한테 조금 이렇게 못 듣게 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최고의 사랑꾼이 되셨어요. 네. 지금껏 하루도 저희 어머님이 2월 달에 쓰러지셨거든요. 2월에 쓰러지셔갖고서는 정말 단 하루도 당신이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허리가 아픔에도 매일 가세요. 정말 매일매일 가셔서 일어나면 내가 업고 다닐게. 아이고.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올 때 갈게요 소리 안 하고 갔다 올게요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꼭.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 갔다 금방 올게요. 내일 올게요. 이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세요. 한 일주일 정도 못 가고 열흘 정도 만에 갔잖아요. 그럼 악수하고 손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다리신 게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기억은 사람 얼굴을 기억하는 거, 이 인지 능력은 그때 어느 날짜에 섰을지 모르지만 몸이 느끼는 감정의 기억은 그냥 살아계신 거예요.